예,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컴프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제 레벨과 볼륨, 이득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컴프레서를 자신 있게 만질 수 있게 되거든요. 예.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오디오 장비를 만지기 시작할 때 방송하시는 분에게 한번 컴프레서가 뭐 하는 겁니까? 라고 물어봤더니 피크를 누르는 거다,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고, 또 음악 하시는 분께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컴프레서는 뭐 하는 장비입니까?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컴프레서는 소리를 빵빵하게 해주는 장비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또 처음에는 뭐지? 저도 잘 이해를 못했다가 좀 공부를 좀 하고 장비를 좀 만지면서 두 분의 말씀이 모두 다 맞는 얘기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죠.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피크를 제어하는지, 어떻게 하면 소리를 빵빵하게 하는지, 결국은 다 컴프레서를 가지고 하는 건데, 예.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지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. 자, 컴프레서는 보시면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와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, 기본적으로 스레숄드를 조정할, 스레숄드라는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레이저라는 걸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, 그다음에 어택, 릴리즈, 그다음에 게인. 이게 이제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게 되는 건데,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5개가 기본적인 조정 포인트예요. 그러면은 이 녀석의 기본 원리는 뭐냐? 기본 원리는 이 그림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. 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. 이 사진은, 이 그림은 내가 원하는 레벨 시점서부터 압축을 시작하는데, 지금 1대1은 인풋과 아웃풋이 그대로 1대1로 나올 때는 이렇게 그려지지만, 내가 원하는 레벨 이상서부터의 레벨의 구간에 대해서는 요거보다는 요만큼 더 누르고, 여기서 4대1, 8대1, 무한대1까지 누른다. 요거를 조정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어느 레벨에서부터 우리가 압축을 시작할 것인가, 압축 시작점을 조정해 주는 게 이 스레숄드고요. 그러면 얼마나 압축을 할 것인가, 기본적으로 압축을 안 하는 게 1대1로 봤을 때, 압축을 하면 2대1, 4대1 점점 늘어가서 무한대1까지 압축을 하면 그게 결국은 리미터가 되는 거죠. 리미터. 조금 감이 안 오실 텐데,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파형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거고요. 그 다음에 어택 타임, 릴리즈 타임이 있는데, 어택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르기 시작한 시점부터, 그 다음에 목표치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대1로 내가 압축을 했는데, 압축을 시작한 시점부터 2대1로 압축이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을 나타내거든요. 그 그림을 나타낸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. 그림. 이 그림을 보시면, 네. 자, 이게 인풋 레벨이 지금 일종의 펄스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실제 뭐 아날로그 음성 신호는 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, 실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펄스가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피크가 9까지 쳤는데, 내가 이 녀석을 3 이상서부터는 6으로 압축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이 파라미터를 조정했을 때, 이 9에서부터 6까지 압축되는 데까지의 걸리는 시간이죠. 이게 바로.
그래서 요 시간을 우리가 어택 타임이라고 하고요. 릴리즈 타임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. 여기서부터는 이 스레솔드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압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압축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까지 돌아가는 데까지의 시간이죠. 그거를 이제 릴리즈 타임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이 어택 타임과 릴리즈 타임을 조정함에 따라서 당연히 소리도 사운드도 미묘하게 변화를 일으키겠죠. 이건 좀 너무 이 펄스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네모난 펄스파를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고, 실질적으로 아날로그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변화하는 그러한 신호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라고 위키피디아에 잘 나와 있어서 제가 긁어온 그림이고요. 메이크업은 뭐냐면은, 메이크업은 우리가 컴프레스의 과정은 이렇습니다. 우리가 요만큼의 다이나믹을 쓸 수 있는데, 음성 전기 신호가 이렇게 지금 입력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데, 우리가 스레숄드를 요 정도 설정해서 살짝 피크를 제어를 했다면 이러한 모양의 파형을 이루겠죠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만큼의 다이나믹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결국은 이제는 요만큼의 다이나믹이 남지 않습니까? 이렇게 남는 다이나믹을 활용해서 우리가 더 꽉 차게 이렇게 게인을 올릴 수가 있죠. 바로 요게 메이크업이에요. 요게 이제 메이크업이죠. 요 과정에서 요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.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요 피크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요 구간의 다이나믹은 요 피크 구간들이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못 했거든요.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음량은 이 피크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? 말씀드렸다시피. 그래서 컴프레서로 압축을 해주면 그 피크 부분의 다이나믹을 우리가 비울 수가 있고, 우리가 이 확보한 다이나믹만큼 더 볼륨을 올리는, 이득을 올려서 더 음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이 비워진 다이나믹만큼 게인을 올리는 거를 우리가 메이크업, 보상한다고 하고, 이럴 때 쓰는 게인을 우리가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하거든요. 여기서 보면, 요 장비에서 보면 요 게인이라고 써 있는 요게 바로 일반 게인하고는 다른 메이크업 게인입니다. 메이크업 게인. 여기는 정확하게, 요 장비는 정확하게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써 있죠. 메이크업. 그래서 우리가 컴프레서는 피크 부분을 압축해서 다이나믹을 더 확보해서 에버리지 레벨을 더 피크 다이나믹을, 에버리지의 다이나믹을 더 올리는 행위를 메이크업이라고 하고, 그럴 때 쓰는 게인을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. 아마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감이 안 오실 거고, 실제적으로 이렇게 변화했을 때 파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, 그리고 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면 더 감이 금방 오거든요. 저도 처음에 컴프레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게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됐는데, 실제적으로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 메이크업, 그 다음에 레이셔, 스레숄드에 따라서 음성 파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, 우리가 사운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간단하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겁니다. 제가 어느 정도 이제
레벨과 컴프레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오디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컴프레서 좀 알려달라고, 컴프레서 OJT를 좀 시켜달라고 이런 요청을 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. 좀 난감했었어요. 왜냐면 이 컴프레서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만지려면 레벨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왜냐하면 우리가 컴프레서를 만지다 보면 자주 만지는 포인트가 이 스레숄드 부분이 있거든요. 이 스레숄드가 압축을 시작하는 시점 레벨을 결정해 주는 건데, 이게 dBFS 스케일로 되어 있는 장비도 있고요.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dBU 스케일이거든요. 요게 튜브테크사의 진공관식 컴프레서인 CL-1B라는 모델인데, 여기에 보면 스레숄드는 플러스 20dBU부터 마이너스 40dBU까지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Continuous Variable, 그러니까 이게 스텝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변화로 마이너스 40부터 플러스 20dBU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건 결국은 이 장비는 이 스레숄드에서 말하는 이 레벨은 결국은 dBU 스케일이라는 거죠. 그거를 좀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는데, 뭐 dBU, dBFS에 대한 스케일 개념이 없으신 분한테 참 이게 스레숄드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일부러 좀 피했던 적이 있었는데,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아웃보드 컴프레서가 됐건 플러그인 DAW의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컴프레서가 됐건 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거는 이 스레숄드의 스케일이 dBU인지 dBFS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. 그 관계는 제로, 이 VU미터에서 말하는 이 제로 VU는 4dBU고, 제로 VU 4dBU는 마이너스 20dBFS이다 라는 거 개념이 머리에 있으셔야지 이 스레숄드를 정확하게 설정하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요 장비 BSS4의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스레숄드 스케일이 dBFS 단위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요 끝에가 제로겠죠. 맨 위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. dBFS라고. 여기 요 장비도 보면 스레숄드가 dBU 스케일로 되어 있고요. 요 장비 같은 경우엔 특이하게 이 스레숄드가 dBU 스케일과 dBFS 스케일이 다 나와 있어요. 여기는. 여기 보면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16까지, 요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dBU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4, 좀만 더 돌리면 제로겠죠. 요거는 dBFS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인지를 16dB를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레벨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, 이게. 특이하게 요거는 dBU 스케일과 dBFS 스케일 다 표시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레이션은 여기서 조정하고,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, 여기에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되어 있죠. 메이크업을 또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, 요런 컴프레서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컴프레서를 봤을 때 이 스레숄드를 설정하려고 하면 이 스레숄드가 지시하고 있는 레벨의 스케일이 dBFS인지 dBU인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. 요거는 맥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컴프레서인데요. 여기는 보면
스레솔드가 끝에가 제로인 걸 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게 dBFS 스케일이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요 니라는 게 있는데 니, 네. 니도 설명을 드리면 네, 요거거든요. 네. 우리가 스레솔드 시점서부터 압축을 시작할 때 갑자기 무 자르듯이 칼같이 잘라서 압축이 시작하느냐, 아니면 좀 이전서부터 부드럽게 올라가게 해주느냐, 뭐 요거죠. 네, 하드니 소프트니, 요게 니예요. 요거를 조정하는 거죠. 네, 그러면은 실제로 오디오 편집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스레솔드와 메이크업과 레이저를 조정함에 따라서 파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. 그거를 보시면은 더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.